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펼쳐졌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현대사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고 통상개화론자들이 성장하고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가 문짝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약을 체결해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1조, 4조, 7조, 10조 기억하자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882년 조선책략을 배경으로 해서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론이 둘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문짝을 잘 열었어. 이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무슨 파와? 개화파와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바른 가치를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위정척사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파는 60년대 통상반대, 70년대 개항반대, 80년대 개화반대, 그리고 의병투쟁을 진행해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개화파 같은 경우는 개혁기구로 무엇을 설치했어요? 무슨 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군대를 몇 개에서 몇 개로 5군영에서 2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했고, 그것에서 세이브한 돈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 별기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국의 사절단들을 보내게 되죠.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청나라의 영선사, 그리고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제 이 이후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하는 가운데 그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임오군란이에요. 임오군란은 1882년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게 뭐였을까요? 막 신식군대는 별기군 일로 와 이래놓고 막 구식군인들 보면 흥치 뭐야 막 이러고, 이게 차별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 차별을 하게 돼요. 실질적 차별이란 게 뭘까? 바로 임금을 안 주는 거죠. 월급이 밀리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구식군인 한 명을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그림은 안 그려도 괜찮아요. 원래는 저 끝에다 선생님이 그리는데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아래다 그냥 가볍게 그리도록 할게요. 뭔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네, 구식군인 호돌이에요. 구식군인 호돌이. 자, 구식군인 호돌이인데 호돌이는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친구들, 막 5군영에 속해 있던 친구들이 막 다 잘리고 구조조정이 되는데, 그래도 난 다행이야. 이렇게 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다니 이름이 하루하루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달이면 되겠지, 2달이면 되겠지, 3달이면 되겠지. 여러분, 용돈 끊기고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한 달 버틸 수 있어요? 한 달도 힘들죠. 1년 버티면 버틸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버티겠죠. 그런데 1년뿐만이 아니고 13개월이 이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막 집에 가면 막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막 매일매일 힘들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13개월 밀리고 나서 그 월급 담당자를 찾아가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월급을 주세요. 한 달치만이라도 주세요. 라고 쪼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치 쌀로 받겠죠. 그래서 쌀을 가지고 여보 나왔어. 얘들아 오늘은 막 신나게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을 딱 저먹는데 소리가 원래 밥이면 냠냠냠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드득 아드득 바스슥 바스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막 쌀과 겨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섞인 그런 것들로 온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긍정적인 호돌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먹을 것 같다 장난치면 못 참죠. 분노하게 된 거죠. 분노했습니다. 자, 우리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다 모여봐. 이러고 이제 쭉 애들을 모아요. 구식군인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구식군인들을 모아서 우선 누가 제일 미워요?
나한테 월급 이렇게 장난치네 밉죠. 그래서 월급 담당한 데가 선해청이야. 그래서 선해청 찾아가가지고 민겨모 담당자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았던 게 뭐 때문이야?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일본 공사관 불태우고 보이는 일본인들 죽여요. 그리고 어디도 습격하게 되냐면 지금 그 일본 누가 끌어들인 거예요? 고종이 끌어들인 거야? 아니야. 고종은 처음에 집권했을 때 막 그런 것들 안 끌어들이고 막 얘네들 대우도 잘해주고 외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어. 근데 누가 물러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득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민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비를 딱 찾으러 갔어. 죽여야 돼! 이러면서 갔는데 없어요. 이미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민비, 명성황후가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조치원, 충청도 쪽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민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도망갑니다. 어떻게 빨리 도망가냐면 민비를 누가 업고 가요. 이용익이라는 사람인데 기록에 축지법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축지법. 어마어마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비가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야. 그리고 궁궐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너는 계획이 없구나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대원군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을 일으켰습니다. 대원군님이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난을 일으켜 가자 이러면서 궁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명성황후 민비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버리게 됩니다. 선생님 명성황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 왜 치렀을까?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지 말라. 너는 죽은 사람 취급을 할 테니 돌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건 민비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명성황후는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돌아오게 되냐면 청나라 군대랑 돌아와요. 청나라에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그것을 진압하게 되고 지금 물어봤어요. 야 호돌이 네가 책임자요?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위로. 네가 책임자요? 모르겠는데요. 위로 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있잖아. 흥선대원군이 지금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끝났던 사건이 임오군란이에요. 지금 스토리로 쭉 설명했는데 필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오군란의 배경은 99인 차별. 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99인들이 과정 아래다 적을게요. 99인 봉기. 그런데 이 99인들의 봉기에 누구도 함께하게 되냐면 도시 하층민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잘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잘 안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도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인이 그냥 차별받아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 대한 민씨 정권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뭐 선해청, 월급 주는 데죠. 선해청을 습격했다든가 그리고 별기군도 습격해서 없애버리게 되고요. 궁궐도 일본 공사관 불태운 것가 더 중요하겠네요. 일본 공사관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궁궐도 습격하고 이런 게 이제 봉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돌아왔다고요?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흥선대원군이 쭉 봤더니 야, 뭐 이상한 기구가 있어. 이 기구 뭐야? 통리기무함문이요? 야, 그거 없애. 통리기무함문 없앱니다. 그리고 99인들 봤더니 야, 니네 왜 이렇게 조그매야? 다 어디 갔어? 지금 많이 해고됐어요. 잘렸어요. 야, 다 돌아오라 그래. 다시 2영을 5영으로 다시 복귀시켜. 그리고 야, 저거 이상한 애들 별기군 저거 없애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이것을 진압하게 된다고요? 청나라가 이것을 진압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납치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오군란의 과정입니다. 자, 임오군란 배경이 중요해 보여요? 과정이 중요해 보여요? 배경이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배경이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합니다. 임오군란은 시험에 이 결과가 좀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임오군란의 결과 이제 조약을 누구랑 맺게 되냐면
우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과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면 제물포 조약. 제물포가 인천이죠. 인천. 그래서 막 일본인들 죽이고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제물포 인천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막 일본 사람들 죽이고 공사관 불태우고 이랬잖아. 그럼 미안한 거죠.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야 지금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니네가 못 지켜주잖아. 우리가 군대 보내서 지킬 거야. 경비군을 주둔시킵니다. 일본 경비군이 이때 주둔하게 돼요. 그리고 청나라랑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굉장히 길죠? 조선과 청나라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과 육지에 있어 무역을 할 때 필요한 조약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경제사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청나라한테 내지통상권을 허락해 주게 되는 그런 조약입니다. 내지통상권이라고 하는 건 내륙에, 그러니까 개항된 그 항구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륙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권한이에요. 자, 지금 이모군란 누가 진압해 줬다고요? 청나라가 진압해 줬다고요.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맞아요. 청에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이제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배경, 과정, 결과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죠? 이모군란. 자, 지금 이모군란을 거치면서 누구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청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랬죠? 이 이모군란을 거치면서 개화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개화파가 이모군란을 거치면서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원래도 그 전에도 좀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개화파와 무슨 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되냐면 온건 개화파와 그리고 급진 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온건 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김홍지,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람이 있고요. 온건 개화파 같은 경우는 개혁의 속도를 빠르게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온건 개화파는 약간 친청 세력이었어요. 친청 세력. 그래서 청나라의 개혁이었던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게 됩니다. 청의 양무운동. 자, 청의 양무운동의 슬로건, 구호는 뭐냐면 중체서용이에요. 중국 것을 몸으로 삼고 그리고 서양의 것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동도서기, 동쪽의 도를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이것을 바탕이 돼서 동도서기적 개혁을 하게 되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쁘게 여기도 박스 쳐볼까요?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네는 어디를 모델로 삼았을까요? 얘네는 일본을 모델로 삼게 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어요. 중국은 그냥 야 우리가 그래도 제일 뛰어나, 다만 무기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부족한 거야 라는 입장이었다면 일본은 모든 걸 바꾸자고 했습니다. 모든 걸. 인종도 바꿔야 돼. 탈아 입고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구라파, 유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인종을 개량하자, 바꾸자 이런 이야기들까지 했었던 게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싹 바꾸자라고 하는, 그래서
급진개합파 같은 경우는 문명개화 싹 엎어버리자라고 하는, 모든 걸 바꾸자, 빨리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불만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을까요? 누구의 불만이? 자, 이모군란 이후에 누구의 영향력이 세져요? 청해의 영향력이 세집니다. 그러면 온건개합파 입장으로 개혁이 되겠어요? 급진개합파 입장으로 개혁이 되겠어요? 온건개합파 입장으로 개혁이 되겠죠. 급진개합파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다 그 불만이 펑 터져버리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조선 1884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모군란 관련해서 한 가지 필기가 빠져 있어서 그거 채우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청해의 내정 간섭이 강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청해 내정 간섭, 청이 무엇을 파견하게 되냐면 조선의 고문을 파견하게 됩니다. 고문이 뭘까? 막 팔 꺾고 손톱 밑에 반으로 찌르고 이 고문이에요? 아니죠. 그냥 쏙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인데 영향력 있는 뭐 그런 사람이 고문이겠죠. 그래서 고문으로 누가 오게 되냐면 우선 청나라 사람인데 마건상이라는 사람이 오고요. 이렇게 적을게요. 마건상. 중국어로는 마젠창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멜렌도르프가 옵니다. 멜렌도르프.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멜렌도르프. 멜렌. 움라우트 발음 때문이거든요. 움라우트 발음이 있는 이 나라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를 파견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박스 닫고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 미리 닫아놓은 친구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장학으로 박스 아직 닫지 말라고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모군란, 그리고 그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급진개합파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것이 펑 폭발한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그랬었죠.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지금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많이 필요해요? 머니가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고종이 야 이거 개화 정책 추진하려는데 돈 어떻게 마련할래? 라고 했더니 멜렌도르프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멜렌도르프 누구예요? 멜렌도르프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파견됐던 고문이잖아요. 그 멜렌도르프가 당오전을 발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오전 어디서 들어봤어? 당백전 들어봤죠? 당백전은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거야. 야 그런 거 말고 좀 없냐? 또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때 김옥균이 저요 김옥균 이러면 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하 제가 일본하고 좀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 조선에 돈 빌려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차관을 빌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잘됐다 옥균아 한번 갔다 와봐. 그래서 김옥균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돈 빌려올까요? 못 빌려옵니다. 스미마생 이러면서 그냥 거절하는 거죠. 내가 그랬었나요?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그것을 차관 대입을 실패하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김옥균이 돌아오니까 옥균아 성공했니? 전하 죄송합니다. 너 옥균이 너만 믿고 있었는데 너 꼴 보기 싫어. 꺼져! 이러면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집에서 땅바닥만 긁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일본 공사가 김옥균을 찾아옵니다. 김상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죠. 김옥균 막 꼴 보기 싫어. 아유 뭐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빌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김상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문이다. 지금 청푸전쟁이 일어나서 조선에 들어와 있는 청나라 군대 3,000명 중에 1,500명이 전쟁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랑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일본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긴 힘든 상황이니 우리 일본 군대가 조금 도와줄 터이니 지금 김상의 동지들과 정변을 일으키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김옥균이 듣기에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급진개합파가 온건개합파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바로
좀 멀리 빼야겠네. 불편해서.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이모군란 2년 뒤 1884년에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모군란과 마찬가지로 배경, 과정,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배경. 아까 이야기했던 저 모든 것이 배경이지만 가장 직접적 배경은 누가? 김옥균이 무엇을? 차관 도입을 실패했다입니다. 김옥균의 차관 도입 실패.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냐? 과정. 자, 이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우체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 우체국 이름이 뭐였냐면 우정총국이었어요. 우정총국. 이 이름은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씨 고관대작들 온건계합파 잔뜩 모였겠죠. 그때 파티가 펼쳐지고 있을 때 불이 팍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옥균과 박영현은 몰래 쓱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막 있는 사람들 뭐야 뛰쳐나오겠죠. 그때 미리 심어놨었던 그런 사람들을 미리 섭외해놓고 다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피가 이렇게 붉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궁궐에 있었던 고종과 민비를 데리고, 이 궁궐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궁궐로 가게 돼요. 경우궁으로 가게 됩니다. 경우궁. 그리고 나서 이 주변을 도와주기로 한 일본 군대가 둘러싼 것이 첫째 날 끝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많은 신하들이 이제 고종과 민비가 괜찮나, 고종과 민비가 무사한가 이렇게 보려고 쭉 줄 서 있었겠죠. 그때 안에서 김옥균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민 아무개대감 들어오시오. 민 어쩌고대감 들어오시오. 근데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민씨 세력들, 어제 제거하지 못했던 민씨 세력들과 그런 온건계합파 세력들을 막 제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발표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14개조 정강을 발표하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자신의 친척들, 민씨 세력들이 죽어가는 걸 민비가 보고 명성황후가 보고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또 연락을 합니다. 어디로? 청나라로. 도와줘요, 청나라. 그래서 셋째 날 누가 들어와요? 청나라가 이것을 진압하게 돼요. 선생님, 지금 청나라 청푸전쟁 때문에 못 온다면서요. 그건 일본 공사 생각이죠. 청나라가 조선을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 지금 얘네들은 몇 번의 총격 끝에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김옥균, 박영유도 일본으로 같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 진압으로 결국 3일 만에 끝나 버린 것이 3일천하라 불리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조약을 미안합니다.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한성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한성조약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배상금을 줍니다. 한성조약으로 우리는 일본에 배상금을 줍니다. 한성조약으로 우리는 일본에 배상금을 줍니다. 뭐 질문할 거 없어요? 뭔가 궁금한 거 없어요? 제가 이게 1년 동안 수업을 하면 한 전교에 3, 4명 정도는 날카로운 이렇게 분석 능력, 비판력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질문이 딱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은 1%에 되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왜 우리가 일본에 배상금을 주죠?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라야겠죠. 지금 일본 뭐 했는데? 우리나라 꼬드겨가지고 정변 일으키고 그렇게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이 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본하고 친한 김대감이 정변을 일으켰대. 아니 또 일본이? 이러면서 우리 2년 전에 부셔버렸던 불태워버렸던 일본 공사관 있죠. 배상금 받아서 열심히 졌는데 또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 청 사이에 전쟁이 펼쳐질 뻔했죠. 그래서 청일 사이에도 조약이 하나 체결되게 돼요. 텐진 조약입니다. 일본아, 야, 청나라야. 지금 우리가 조선에서 전쟁이 날 뻔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 군대를 다 빼자. 그런데 어느 한 나라가 군대를 보내게 되면 다른 나라한테 꼭 알려주기. 그러면 같이 출동하겠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 텐진조약은 나중에 뭐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조선에 같이 와버렸네. 무슨 전쟁이? 청일전쟁이 펼쳐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누가? 청나라가 진압해줬다. 청나라가 진압해줘서 이모군란의 결과 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 청의 내정간섭은 더욱 강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개화가 도태되는, 개화 세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급진개화파 죽거나 도망갔고요. 온건개화파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뭔가 개화 정책을 통해,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됐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적 영향력 누가 가장 강하게 행사하고 있나요? 청나라죠. 청나라가 정치적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게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누구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냐면 일본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고의 종이 춥니다. 네, 학교종 코로나 에디션 잘 들었나 모르겠네요. 조금 잘렸지만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청나라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침탈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화되니까 이것을 조선에서 견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게 되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가 조러 비밀협약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찾아다니면서 방해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이 이쪽에 섬이 하나 있어요. 거문도라는 섬인데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거문도 사건. 이게 1885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문도가 점령당한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가 지금 영국에 점령당했죠. 이거 누가 쫓아냈을까요? 주민들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친하게 지내기도 했대. 누가 쫓아냈냐면 감기가 쫓아냈다고 합니다. 버티지 못하고 이제 갔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조선을 둘러싸고 청일, 영국, 러시아 이런 어마어마한 강한 국가들이 지금 조선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제기되냐면요. 중립화론이 제기됩니다. 조선이 중립국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조선은 중립국이 돼야 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누가 부들러. 이 사람도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제기하게 되냐면 6.1준도 이제 제기하게 돼요. 6.1준 어디서 이름 들어봤어요? 보빙사 때 이제 이름 들어봤죠. 그래서 보빙사로 갔다가 이제 어디 여행 가요? 유럽 여행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유럽을 쭉 둘러보고 나서 국내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의 위치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습니다. 지금 벨기에가 독립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중립국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도 중립국을 선언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 갑신정변 일으켰던 옥균이 친구잖아. 너 감옥에 가자. 이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중립화론은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런 정세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봐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80년대에 이제 조선의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아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온라인 강의의 마지막일 수 있겠네요. 그 이후 강의는 계속 찍을지 말지 이것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라는 안 좋은 환경에서 너무 그동안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